늦게 오픈하면 뭐가 늘어나죠? 관리비, 그렇죠. 임대료, 관리비 관리비 늘어나요. 다 늘어나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야, 너도 창업할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지금 주간보호편? 예. 네네.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네. 예, 이미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끝났어요. 예, 앞에서 그렇죠. 손품 팔기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고 이제는 실제로 임장에 나가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창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를 따라서 손품을 팔아 보셨겠죠? 네네. 안 그러셨을까요? 팔아보셨겠죠? 예. 네, 열심히 해보셨겠죠? 네, 실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댓글도 많이 생기고 그 네이버 카페로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시고 보면 네. 손품 팔아서 적어도 두세 건 정도는 물건을 아마 확인해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들 이제 링크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꼭 보고 오세요. 예, 일단 손품을 팔고 나시면 이런 건물들을 실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건물들도 상가가 일반 상가가 있고요. 개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일반 그렇죠. 상가가 있고 네네. 공공 건물로 나 있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또 해야 되니까. 네, 예.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 그게 그렇죠. 문제죠. 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관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한테 물어보면 언제 소방을 했었는지, 언제 편의시설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들, 그런 상가들을 만약 손품을 팔아서 찾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네. 처음에 손품으로 내가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상가에 대비해서 이 공공 건물들이 좋은 점은 편의시설이 이미 손을 한 번씩 받고 관리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물어볼 곳들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일반 작은 개인 상가들을 보셨다고 하면 가격은 저렴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시공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 게, 지금 신프로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될수록 이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승인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전 사람들이 이미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진행을 했다 네네.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시공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보완을 네.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개인 상가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 70%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보통 저희는 공공 건물들, 집합 네. 건물들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비가 아깝지 않다. 사실은. 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손댄 건물들을 말씀을 최대한 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공공 건물에 최근에 만약에 병원이나 의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노유자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손을 다 댔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는 또 큰 세이브를 거기서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한 게, 주간보호센터는 거의 그 매매보다는 임대로 거의 진행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내 건물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네. 항상 답은 아니지만 최선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이제 큰 건물일수록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아무래도. 예, 네. 찾아보시면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부담하시더라도 이왕이면 집합 건물들을 찾아서 네. 손품을 파시고 임장을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건물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합 건물들을 선호한다. 네. 예, 이렇게 저는 도시로 갈수록 더 그걸 더 선호하죠.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입구부터 먼저 보시면, 일단 출입구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가, 집합 건물 제대로 된 이제,
변경이 가능한 건물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점자 블록이 있다 없다로 맞아요. 일단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맞아요. 입구를 딱 봤을 때 점자 블록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거의 여기는 되겠구나. 네, 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셔야 될 게 어차피 이거를 수정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점자 블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그 주출입구에 보시면 옆에 이제 턱이 있는데 이제 경사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경사로가 사실 너무 좁거나 그다음에 손잡이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완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턱이 너무 높다라는 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데는 이렇게 너무 좁죠, 폭이? 네, 좁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수정 보완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턱이 2cm 이상만 되면은 경사로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2cm면 경사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나란하게 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나라시라고 보통을 그렇죠. 하죠. 네. 그거를 적어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또 한번 네. 보시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턱이 너무 높죠. 맞아요. 그리고 안전 손잡이 높죠. 그래서 이게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1m의 높이면 그 앞으로 내가 경사로를 18m를 그렇죠. 빼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18대 1의 비율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경사로가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커브가 돌게끔 꺾어서, 그렇죠. 이렇게 꺾어서 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많이 저희가 보셨을 이렇게,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나갈 수가 없고 그만큼의 또 공간을 막고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대부분을 하고요. 물론 이게 12분의 1까지는 그러니까 1m에 12m까지 길이가 12m가 되도록 이렇게 경사로를 만드는 것까지 완화를 하는 완화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완화를 신청하시면 그 기간이 2주, 3주 또 딜레이가 되십니다. 근데 2주, 3주가 왜 문제가 될까요? 2주, 3주 늦게 오픈하니까. 늦게 오픈하면 뭐가 늘어나죠? 임대료, 그렇죠. 관리비 다 늘어나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 걸리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 안 걸리는 건물을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턱이 있는데 저기에 이제 내가 경사로를 설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렇죠. 앞에는 그냥 인도잖아요. 그러면 저 인도는 이 건물 소유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기가 힘들 힘들죠. 수가 있죠. 예, 예. 안 되죠. 예. 그러면 내 땅인 곳에서부터 경사로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이 뒤로 다 철거하고 뒤로 다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상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처럼 건물에 포함된 이제 땅의 앞에 면적이 있으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다음 사진에 이동식 나오지 않을까요? 예. 요런 이동식으로 해서 이제 설치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쉽게 경사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진도 1.8m까지는 경사로가 그러니까 턱이 10cm면은 아까 그 비율로 봤을 때 10cm면 그렇죠. 1.8m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8m를 뺐을 때 1.8m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경사로가 10m, 10cm가 넘어간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1.8m 이상이 되면은 안전수자비를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1.8m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요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게 경사로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구를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계단이에요. 네네. 계단. 예,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렇게 제한될 만한 게 사실 없는데 우리 노유자 시설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3층 이상일 땐 60평 이상 우리가 건물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100평 이상을 보통 보고서 이제 임장을 가셨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계단이 다 좋은데 상가가 다 좋은데 하필이면 계단이 한 개밖에 없어.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계단이 한 개밖에 없다면 네. 돌아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 물론 만들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계단을 타고 가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부담이 임대잖아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 계단이 두 개가 없다면 네네. 뒤돌아서 나오시는 게 맞고 네. 1, 2층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네. 괜찮으니까 1층이면 상관이 없죠. 예, 상관없죠. 1층이면 상관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집합 건물이라면 원래 직통 계단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웬만해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건물을 보시는 게 네. 굉장히 유리하신 겁니다. 네네. 예. 어차피 이 계단을 보시면 그 옆에 안전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을 대셔야 될 거예요. 네. 예,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생각해야 돼.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네네. 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단이 없다면 외부 계단을 이런 사진처럼 저렇게 그렇죠.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예,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맞아요. 그 요양원하고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가능한데 근데 이게 용적률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사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고 맞아요. 예, 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는 한 개층만 쓰면 되는데 전체를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이시니까 맞아요. 네. 예, 저렇게 해서 건물에 이제 외벽을 따라서 저렇게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주간보에 임대인데 저거를 저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는 거는 난감하죠. 네. 다른 데를 찾는 게 낫죠. 찾는 게 낫습니다. 예. 네. 그만큼 네. 돌아가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가셔서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맞아요. 를 보셔야 되고 장애인 주차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곳이 있는지를 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간혹 가면 이제 도심지로 가면 주차 타워가 옆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있죠. 주차 타워가 있는 데로 가면은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사실 우리가 통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차량들을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특성상 만약에 주차 타워가 있는 곳이라면 나중에 송영이라는 그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차량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한 대가 아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손을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뭐 이제 경사로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다 수정 보완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문구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로고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양도 그래서 바뀌었죠. 네. 그리고 편말 문구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마 최신 버전으로 이제 수정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 장애인 주차장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걸 뭐 관리인이 해준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네네. 아니면은 직접 그리셔야죠. 네네. 네, 그렇죠. 예. 네. 편말도 변경할 게 우리가 있거든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네네. 변경할 게 있으면. 네.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차장이 보면 저렇게 사진처럼 변색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에도 저런 경우에 똑같아요. 다시 수정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간혹 가다가 예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가 그럴 수 있는데 있죠. 네. 장애인 주차장을 맞아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잘못하시면 뭐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각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걸 점검하냐에 맞아요. 따라 예, 다르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떤 경우가 됐을 때는 이것도 완화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완화 규정이라는 건 무조건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해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참 장담을 못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잘 판단하시는 게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대부분 우리 기관에다가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임장을 가시면 장애인 화장실이 건물 안에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꼭 1층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럼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센터 내에 일반 화장실만 만들어도 이게 허가가 납니다. 네. 그래서 밖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활용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물론 안전운전 이런 거 다 하겠지만 네네.
좀 더 많은 개수의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대신에 이전에 승인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활용하려면은 현재 기준에 맞게끔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아까 신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담당자에 따라서 승인이 그냥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재 바뀌었죠. 기준하고 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팁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일반 화장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보다 좀 더 크게 만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네네. 예, 왜냐하면 실제 법적 기준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우리가 팁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좀 더 키우고 개수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인원수에 맞게끔 맞춰서 가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